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경일님의 지혜의 심리학에서 한 구절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한 일에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 제목은 실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제목인데 이 내용이 익숙한 일에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책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숙한 일을 방해하는 회피 동기. 오랫동안 인류는 나태가 실패를 부른다고 생각해왔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나태란 무엇을 뜻하는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 쟤는 말이야,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천하태평이야. 다른 친구들은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 매번 반에서 꼴찌를 다투지. 이런... 참으로 많이 쓰이는 이 표현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찾아볼 수 있다. 나태는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학점이 좋은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평균적으로 불안에 조금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점과 성격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해 보면 아주 높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어느 정도 불안을 느껴야 그 반작용 정서의 힘으로 놀기나 잡념을 그만두고 시험 공부에 몰입할 수 있다. 불안은 잘만 쓰면 뭔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열심히 해도 실패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이미 살펴본 접근과 회피 동기가 일과 상황에 어울리지 않을 때도 그중 하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접근과 회피 동기는 일마다 각기 다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뭔가를 규정하는 조건들로 이루어진 세트 같은 규칙을 지식체계 안에 갖고 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판단에도 인간은 꽤 많은 조건을 기억에 담고 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의 차원 혹은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므로 어렵다. 이때는 생각의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일을 가능한 한 쪼개야 한다. 커다란 목표가 있으면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작은 목표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씩 해야만 한다. 우리는 거시적 관점이 미시적 관점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일을 처음 배우거나 시작할 때는 결코 이롭지 않다. 물론 그 일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는 결정의 순간에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운전 교습소 강사는 무수한 규칙을 얘기해준다. 출발할 때는 먼저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그 발을 엑셀레이터로 천천히 옮겨서 지긋하게 밟고 좌회전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숙련된 강사일수록 작고 미세하게 동작들을 쪼개는 능력이 탁월하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결국 출발이든 좌회전이든 하나의 운전 행위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접근 회피의 지식을 여기에 적용해보면 이때는 어떤 동기가 더 적합할까? 당연히 회피 동기이다. 회피 동기는 구체적이고 작은 일을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잘해서 멋지게 보여야지 라는 생각보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더 적절하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회피 동기의 미시적인 눈에 잘 맞도록 더 많은 퍼즐 조각으로 쪼개주어야 한다. 물론 나중에는 접근 동기로 하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회피 동기만 가진다면 결과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운전에 익숙해지면 강습받던 시절 강사에게 열심히 들었던 수많은 작은 동작들에 대한 말들이 필요가 없다. 운전할 때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진다. 이렇게 익숙해져서 거의 자동화된 지식을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무언가를 처음 배우고 반복을 통해 익숙해지는 것은 지식의 형태가 규칙에서 절차의 형태로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는
회피 동기가 오히려 우리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이제 통합되어 하나가 된 지식을 회피 동기의 눈은 무리하게 쪼개고 나누어 미시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명절에 꽤 많은 며느리가 손을 다친다고 한다. 너무 지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물론 이런 요인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손일까? 지쳤다면 다리가, 너무 많은 일을 했다면 허리가 아파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유독 명절 후에는 손가락을 다친 며느리들이 눈에 많이 띈다. 주부들은 평소에도 언제나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한다. 그래서 매일 도마에 재료를 놓고 칼질을 한다. 주부들에게 칼질은 규칙의 세트들이 사용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절차적 지식이다. 명절을 앞두고 주부들은 시댁이라는 장소로 옮겨 이 익숙해진 행동을 한다. 그런데 평소에 잘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옆으로 와서 슬쩍슬쩍 며느리의 칼질을 지켜본다. 우리 며느라기 이제 요리 좀 늘었니? 라는 말을 곁들이면서 이제 시어머니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진다. 이럴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중 많은 주부들이 하는 생각은 요리에서 서툴다는 느낌을 들이지 말아야지. 혹은 명절 때 요리 솜씨 엉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중에 간섭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야 와 같은 염려와 불안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피 동기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미 익숙한 일인데도 의식적으로 회피 동기에 입각해서 실수하지 말아야지가 며느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회피 동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게 쪼갠다. 도마와 칼이 직각이 되게 하고 칼과 음식의 간격을 맞추고 채소 썰 때는 일정한 크기로 등등 요리를 처음 배울 때나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칙들이 다시금 나온다. 지금 이 순간에는 회피 동기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빠르게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하게 한다. 그런 과정에서 손을 베거나 다치는 것이다.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 작은 나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회피 동기가 이제 익숙해져서 숲을 봐야 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나무를 보게 하는 회방꾼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일에 실수하는 이유가 어떤 불안 때문에 초조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맞지 않는 심리적 동기, 회피 동기냐 그 다음에 접근 동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회피 동기와 접근 동기에 대한 정의를 조금 살펴보면요. 어떤 원하는 목표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의 동기인데 예를 들어서 접근 동기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에 이 학생이 성취감이나 여러 사람들의 칭찬, 장학금 등 긍정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면은 접근 동기로 볼 수 있고요. 회피 동기는 좀 이제 꾸중 듣지 않기 위해서 같은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회피 동기인데 이 회피 동기의 장점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잘게 나눠서 미시적으로 보는 과정에서는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더 잘해야지는 요 회피 동기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그 동기가 적절한데 이게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 칼질이라든가 우리가 운전하는 것처럼 완전한 절차적 지식, 완전한 어떤 생각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이 회피 동기가 중간에 끼어들면 실수하지 말아야지가 돼버리면은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에 따라 맞는 접근 동기가 필요하냐, 회피 동기가 필요하냐가 중요한데 상황에 맞지 않는 동기가 부여가 되면 이게 잘하던 일도 익숙한 일도 실수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불안은 잘만 쓰면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회피 동기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 배울 때는 상당 부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배칭되지 않을 때 익숙한 일들에서 실수를 많이
범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